네. 오늘 강의에서는요, PMP, BJT 동작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인트로덕션 느낌으로 이것저것 강의 노트에 없는 얘기들 많이 했지만 오늘은 강의 노트에 있는 얘기 위주로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해야 큰 어려움 없이 잘 쫓아올 수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우리 비에르 선생님 책에서는 PN 다이오드를 공부했으니까 뒤에다가 P를 하나 더 붙여서 자연스럽게 PNP에 대한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나도 거기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NPN으로도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서적들도 꼭 읽어보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PN에다가 P를 하나 더 붙여서 트랜지스터 동작을 해보자라는 얘기였고요. 트랜지스터의 기본 컨셉은 두 개의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 사이에 흐르는 커런트 I12는 V12의 함수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I12의 값은 제3의 단자의 전압 또는 전류에 의한 함수다라고 써지면 됩니다. 그럼 제3의 단자를 3이라 잡고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커런트 I3일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전압일 수도 있겠죠. 이 전압으로 제어하는 거는 이제 요 BJT 다음에 공부하게 될 모스 FET에 대한 얘기이고요. 여기 BJT는 제3의 단자에서 흘러가는 전류의 흐름이 이 I12 전류 흐름을 결정합니다. 자, I3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요. 요 I3가 요 위에 보는 요 녀석입니다. 베이스에 흘러 들어가는 이게 까만 색깔 있죠? 여기 까만 색깔 전류 성분이 베이스 커런트입니다. 베이스에서 흐르는 전류고요. 여기 I12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미터와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미터 커런트, 컬렉터 커런트 이렇게 해서 각 노드별로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컨셉으로 보면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렇게 있으니까요. 베이스에 흘러 우리 책에 따르면 이미터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IB가 이렇게 나가고 IC가 이렇게 나가고 IB, IC입니다. 그래서 요 노드의 기준으로 들어오는 총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는 키르요프의 법칙을 써서 요렇게 식을 나중에 많이 활용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슬라이드에서는 각 전류 성분을 구성하는 전자나 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이미 그 동그라미 1, 2, 3, 4, 5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전류 성분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이미터 쪽에 있는 PN 접합. 네, 요겁니다. 요 PN 접합은 포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의 전압은 요거 지난 시간 설명한 대로 VE 빼기 VB입니다. VB 기준으로 이미터가 높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터가 P고 베이스가 N이니까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 있는 PN 접합입니다. 자, 이럴 때 P가 좀 진하게 도핑되어서 원사이디드 PN 접합이니까 굉장히 많은 홀이 N타입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있는 이미터 PN 접합을 활용한대요. 뭐 하는데 소수 캐리어를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는 컬렉터 정사, 요 PN 접합입니다. 이거를 바꿔서 뒤에 있는 이 PN 접합은 리버스 바이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컬렉터하고 베이스 사이의 전압이니까 베이스 기준으로 컬렉터가 이게 낮은 거예요. 이게 높은 거고 음이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한 그대로잖아요. P형 쪽이 낮고 N형 쪽이 높으면 이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는 접합입니다. 그래서 그 컬렉터 쪽이라서 컬렉터 PN 정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리버스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버스가 걸려 있는 보면 이게 공투층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거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공투층이 좀 좁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자, 이럴 때 이 어, 넘어온 홀이 요 리버스 걸린 PN 다이오드의 외부에서 전 홀을 공급하는 소스가 됩니다. 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었죠.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건 포토 다이오드의 컨셉이고 우리는 전기적인 주입을 하면 좋겠다는데 전기적인 주입을 하는 놈이 누군데요? 누구냐의 정체가 포워드 바이스에 걸린 이미터 PN 정션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PN 다이오드는 홀을 요 컬렉터, 리버스 바이스 걸린 컬렉터 정션에 주입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바이어스를 한쪽은 포워드, 한쪽은 리버스를 걸어서 이 BJT를 동작시키면 액티브 모드에 들어있다라고 일단 이해합시다. 나중에 더 상세한 얘기들을 할 거지만 액티브 모드다라는 거는 보통의 BJT는 다 여기서 이런 전압 환경에서 동작시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그럼 이 컬렉터 쪽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하는데 이 컬렉터 전류는 이게 IC잖아요. 여기 있네요. 컬렉터 전류는 뭐에 의해서 컨트롤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의 전압 VEC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이러면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컨셉이 이걸 뭐 이미터 이름을 맞춰볼게요. 이러면 VEC 사이의 전압 차에 의해서 IEC가 결정되면 이게 ohm의 법칙 따라서 저기 저항이잖아요. 예,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인지 보세요. 베이스 이미터 여기죠. 이쪽 접합이에요. 아니 여기 접합에 흐르는 전류가 왜 나의 접합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남의 접합에 의해서 지배받는구나. 네, 이런 상황입니다. 됐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동작이 되겠구나라고 컨셉을 잡을 수 있을 거고 자, 하나씩 동그라미 별로 봅시다. 1번 동그라미. 1번이 뭐냐면 이 이미터하고 베이스 사이에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으니까요. 홀이 와장창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여기는 N타입 영역이니까 전자가 많죠. 그럼 홀은 당연히 여기 많고 많은 전자랑 리컨비네이션 됩니다. 리컨비네이션 되어서 소멸되는. 근데 물론 요 전자가 어디선가 오겠죠. 그게 이제 이렇게 베이스에 있는 전자하고 여기 넘어간 홀 중에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가 재결합함으로써 전류 성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써줄게요. some 홀이에요. some 홀. 모든 all 홀이 아니에요. 일부 홀이 이게 어떤 거냐면 injected into quasi-neutral region of base예요. 그죠? 요 공핍층 요렇게 형성되어 있는 건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요 공핍 여기 QNR 영역이에요. 요 영역 안으로 들어온 홀 중에 일부 썸이 어떻게 되냐면 리컨바인 할 겁니다. 리컨바인 누구랑 재결합을 하냐면 일렉트론이죠. 베이스 안에 있는 일렉트론입니다. 요거는 PNP니까 설명이 이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NPN이었으면 some electron이 injected into QNRO base recombined with hole이 될 겁니다. 그죠? 바꾸면 뒤집으면 됩니다. 저게 1번 동그라미 전류 성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설명하겠지만 1번 성분을 최소화하면 훌륭한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주입이 된 걸 그대로 컬렉터에 100% 전달하면 제일 좋은 트랜지스터인데 그렇게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 근처에 가깝지만 그래도 99.9%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노력했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은 여기 전류 성분인데요. 얘는 뭐냐면 이제 모스트라고 대부분의 홀입니다. 주입이 된 건데 어디에 주입됐냐면 그대로 into QNR 베이스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의 QNR에 주입이 됐던 홀 중에 most 대부분은 결국은 확산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컬렉터 정션으로 갈 겁니다. 이 컬렉터 정션의 디플리션 영역을 통과해서 할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디플리션 영역에 들어오고 나면 그, 그 이후에 어, 밀려서 스웨프트 된다고 보통 표현하죠. 드리프트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공핍층 안에 있는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스웨프트 되어서 어크로스 가로지릅니다. 어크로스 더 컬렉터 정션입니다. 그래서 컬렉터 정션을 가로질러서 빠져나갈 건데 대부분의 홀인데요. 이 동그라미 2번이 나중에 컬렉터 커런트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표기로 IC라고 할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전류 성분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그 굵은 회색 화살표로 들어온 이놈은 뭡니까? 네, 여기 2m에서 방출된 홀이 베이스를 가로지르고 공핍층을 스래프트 되어서 도달한 전류 성분입니다. 뭐 느낌 보면 알겠지만 방출된 총 홀이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지는구나. 1번을 최소화하고 2번을 극대화하면 뭔가 멋진 트랜지스터가 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그라미로 가봅시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요 회색, 요 성분입니다. 요 회색도 내가 컬렉터 전류라고 색깔을 맞춰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3번이 뭐냐면, 요 지금 컬렉터 PN 접합은 리버스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보통의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 있는 PN 다이오드의 전류. 그 다이오드 이퀘이션 풀 때 I not이라고 표현했었죠. 예, 그 성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I not은 요놈 체크 표시한 요놈 두 놈을 다 표현하는 건데 그 두 개 중에 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이너리티 리버스 바이어스 걸었을 때 전류 어떻게 흐르는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때 PN 접합에 리버스 걸었을 때 요 공피층 안에 어떻게 홀과 전자가 각각 이동하는지 기억할 겁니다. 그거 중에 홀이 이동하는 걸 여기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의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PN 다이오드 흐르는 전류 성분인데 요거는 나중에 뭘로 그 인식을 할 거냐면 베이스 커런트 그리고 컬렉터 커런트 둘로 인식할 겁니다. 이 중에서 요 컬렉터 커런트가 요 회색이고요. 아직 설명은 잘 안 했지만 진하게 화살표 있는 진한 색깔의 화살표가 베이스 커런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3번으로 표현된 그 보통의 리버스 바이어스 걸린 PN 다이오드의 전자나 홀이 이동하는 저 성분은 베이스 커런트와 컬렉터 커런트로 나중에 취합할 겁니다. 이번 동그라미 4번으로 갑시다. 4번은 여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요 동그라미 4번 성분인데 이미 아까 여기 리컨비네이션 되는 거랑 만난다고 설명을 잠깐 했죠. 글을 써보면 일렉트론입니다. 일렉트론인데 얘는 재결합을 하죠. 누구랑 하냐면 홀이랑 할 겁니다. 근데 그 홀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 QNR 영역 베이스에 거기에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오롯이 베이스 커런트의 성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5번으로 갑시다. 5번 동그라미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5번 동그라미는 보면 일렉트론이 어디로 주입이 되고 있냐 써줄게요. 일렉트론이 인젝티드 됐죠. 어디 안으로 인투 들어갔냐면 이미터의 QNR 영역. 그래서 QNR 오브 이미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미터의 QNR 안으로 네, 들어가는 전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자의 이동은 전류 흐름의 반대죠. 그래서 여기 IB 베이스 커런트 성분은 이 진한 색깔의 검정색의 화살표는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 찍는데 전류는 위로 솟구치고 있는 방향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지금 BJT의 액티브 모드 한쪽은 포워드, 그죠? 포워드 한쪽은 리버스 걸려 있는 BJT의 전류의 흐름을 각 영역별로 쭉 나누어서 컴포넌트라고 해야 되나요? 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부품별로 나누어서 쭉 봤습니다. 자, 이 이해는 사실 뭐 펜다이오드의 포워드 리버스 때 전류 어떻게 흐르는지 알면 뭐 저렇게 세 개 PMP를 붙이면 저렇게 전류 흐르겠네요.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네, 이해됩니다. 내가 강의 안 해줘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나 해서 자세히 설명했고요. 이제 BJT 그럼 설계를 어떻게 하면 멋진 BJT를 잘 만듭니까? 트랜지스터가 보통 훌륭한 트랜지스터입니다. 우수한 트랜지스터입니다. 라고 하려면 보통은 이제 그 동일한 전압을 사용했을 때 전류를 많이 흘리면 됩니다. 또는 그 증폭기에 쓰일 때는요, 증폭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뒤에서 한 번 더 정의는 하겠지만 베타, 이 DC 전압이 와서 DC 전류라서 DC를 첨자로 썼고 베타라고 하는 지표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 대비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BJT의 성능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피겨 오브 메릿이라고 하죠. 성능 지표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베이스를 회로해서 인풋단, 컬렉터를 나중에 출력단에 배치할 겁니다. 물론 이것도 이미터 전류를 출력단에 쓰는 구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 가보면 BJT 컨피규레이션이라고 BJT를 여러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구성도 중에 하나가 이 베이스를 입력, 컬렉터를 출력. 그럼 이미터는 뭔데요? 공통.
네, 이미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커먼 이미터라고 하는 단어를 쓸 건데 그 이미터가 기준이 되어서 이미터 대비 베이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미터 대비 컬렉터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인풋 컬렉터를 아웃풋 했을 때 얼마의 전류 이득이 생기느냐 이걸 커런트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득. 이미 베이스에 조금 찔끔 흘려주고 컬렉터 와장창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커런트 게인, 베타 값을 하이, 높게 하면 할수록 BJT가 앰플리파이어, 증폭기에 들어갔을 때 훨씬 뛰어난 증폭율을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타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하이픈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면 주입이 된 소수 캐리어니까 이거 2m에서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걔가요 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합 안 하면 됩니다. 누구 어디 안에서요? 베이스 영역의 QNR 영역. 요거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면 아까 내가 잠깐 언급했던 요 얘기입니다. 1번은 없어지게 하고 2번이 여기 들어가는 거랑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게 만들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베이스에 요렇게 4번으로 오는 요놈 재결합할 일이 없으니까 요 흐름이 없어지는 거죠. 이 흐름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베이스의 전류값은 낮추고요. 컬렉터의 전류는 최초에 쏘아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IC는 극대화, 최대화하는 거고 베이스는 낮추기 때문에 베타의 값은 네, 분자 분모 상황 보면 알겠지만 네, 베타 값을 최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소자 설계를 할 때 P에서 PNP 디자인이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P에 있던 홀이 옆에 있는 컬렉터 홀까지 다 가게 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많이 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거에 떠오를 겁니다. 원사이디드 PN 접합을 하고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와장창 쏴주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재결합이 안 돼야 되잖아요. 이 컨비네이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리컨비네이션 할 여지를 안 두면 됩니다. 요것도 네로우 베이스 PN 다이오드 할 때 공부했었죠. 홀의 디퓨전 랭스 값을 저기 디퓨전 LP 값을 요 영역의 실제 QNR 길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중에 아마 W 베이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물리적인 거고 W로 QNR 영역의 폭은 W로 표시할 WB로 할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니까 요거하고 요 홀의 디퓨전 랭스하고 비교해서요. 디퓨전 랭스를 충분히 길게 만듭니다. 달리 말하면 베이스를 굉장히 좁게 설계합니다. 요거 이미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네로우 베이스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네, 그거에 여기 다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읽어보면 2m 정션 쪽의 전류값은 결국 뭘로 구성이 되냐면 구성되게 하면 거의 전적으로 베이스에 주입된 캐리어들로 구성을 해 봅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대신에 2m로 주입되는 캐리어 대신에 베이스 안으로 들어가는 캐리어로 다 구성되게 2m 정션 커런트를 만듭시다. 근데 이거는 어느 성분을 말하냐면 여기 5번 요쪽입니다. 5번. 이게 결국 IC를 극대화하려면 5번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다이오드 이퀘이션에 세츄레이션 커런트 있잖아요. 세츄레이션 커런트 거기 쳐다보면 됩니다. I 낫씩 떠올려 보면 Q 곱하기 다이오드의 단면적에다가 ND분의 NI 제곱 LPDP 그다음에 더하기 NA분의 NI 스퀘어 DN, L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각각의 성분이 이제 PN 다이오드에서 홀 커런트 성분이었고 요게 전자가 만들어내는 네, 커런트 성분입니다. 그래서 N 표시했던 것들은 P형 쪽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죠. PN 다이오드 포워드 바이어스 2m 쪽에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 있을 때 아, 각자 넘어와 가지고 소수 캐리어가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설명하는 그거입니다. 세츄레이션 커런트 성분.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나는 요거를 키우고 싶고요. 요놈은 없애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 원사이디드 PN 접합. 네. 그걸 구현해내면 됩니다. 달리 말해서 2m의 도핑 농도 나중에 N2라고 쓰긴 할 텐데 지금 P 타입이니까 N
A라고 쓸게요. 이게 이제 여기 2m 쪽입니다. 요 놈을 베이스 쪽보다 나중에 이렇게 NB로만 쓸 건데 베이스 쪽이니까 PNP니까 지금은 도너 양을 얘기합니다. 베이스 쪽에. 요런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서 주고 싶은 시그널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놈 조심하세요. NI 스퀘어. 요 NI 스퀘어는 여기 있는 요 NI 스퀘어하고 만약에 도핑 농도가 2m하고 베이스 쪽이 극단적으로 달라져서 그 디제너레이티드리 독드 되는 수준 이상으로 가면 예전에 반도체 물리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밴드갭 네로잉 현상을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도핑이 진하게 되면 실리콘 소재의 밴드갭 값이 112잖아요. 1.12 일렉트론 볼트 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밴드갭이 작아지게 되면 인트린직 캐리어 덴서티라고 하는 NI 그 100억 유산균이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단위 면적당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기본 전제는 실리콘의 그 밴드갭 E 서브 G 값이 112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12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 값은 그냥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요. 비하급 수준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배씩 늘어납니다. 우리 뭐 절메니움 같은 소재의 밴드갭 에너지, 절메니움이 0.66이죠. 실리콘의 절반이에요. 밴드갭 값이. 근데 이 녀석 실리콘의 순수한 상태일 때 캐리어 덴서티를 구해보면 10에 13승이 단위 부피당 있습니다. 1000배 차이 나죠. 밴드갭이 반으로 줄었는데 50% 줄였는데 인트린직 캐리어 농도는 1000배 늡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기하급수적인 관계예요. 고로 밴드갭이 1.12에서 뭐 1 일렉트론 볼트로만 줄어도요. 한 최소한 10배 이상 늡니다. 근데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10배 늘면 이거 100배 늘어나는. 그러니까 요 양쪽의 도핑 농도에 따라서 NI 스퀘어 값도 꽤 변동이 크기 때문에 무작정 도핑을 높이는 거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여기 두 번째 아이콘에서 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일단 BJT 디자인의 핵심 사안들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베이스 전류 성분들 각각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액티브 모드일 때니까 이미터 정션 쪽은 포워드, 컬렉터 정션 쪽은 리버스인 상황에서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무엇으로 컨시스트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1, 2, 3, 4로 썼는데요.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확인해 봅시다. 1번은 읽어보면 베이스 내부에 그 주입이 된 소스 캐리어의 리컨비네이션이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요렇게 흘러가는 걸 전류 성분을 1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 2m에 있던 홀이 요렇게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 있으니까 요 2m 베이스에 포워드 바이어스 걸려 있으니까 와장창 주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입이 된 소스 캐리어인데 그게 요 녀석이죠. 요 홀, N형 안에 있는 홀. 요 놈이 리커미네이션이 베이스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홀이 오고 여기 전자가 와서 여기서 싹 사라지는 요 상황입니다. 앞에서도 봤고 두 번째는 2m 안으로 들어오는 캐리어의 주입인데요. 이게 뭐냐면 포워드 바이어스니까 N형에 있던 이렇게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겁니다. 요게 2번입니다. 네, 아까 전에 어디 갔냐? 앞에 그림에 요거 동그라미 요건 요 성분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3번 리버스 세츄레이션 커런트 인 컬렉터 정션이죠. 컬렉터 정션 쪽에 요 정선 요거는 요 양쪽은 리버스 바이어스 걸려 있잖아요. 요 양쪽 정선에 어디 갔냐? 세츄레이션 커런트라고 표현했으니까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캐리어들 있죠. 일렉트론하고 홀들. 그 얘기니까 앞에 그림에 요겁니다. 요거 동그라미 한번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3번 얘기 요거 3번. 그다음에 4번은 베이스 이미터 공핍층 내부니까요. 이 색깔이 좀 바꾸자. 4번은 여기도 쭉 올라온다고 칩시다. 그림상. 이렇게 전자가 와서 여기 공핍층 안에 들어가겠죠. 베이스와 이미터, 베이스와 이미터. 이게 공핍층, 요 뒤꿈치 요 영역 안에
요 안에 전자가 들어오면 여기 홀도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리컴비네이션 되어서 없어지는 성분까지 좀 디테일하게 나눈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게 포워드 바이스 걸려서 N형에 있던 전자가 P형으로 넘어가는 그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서 생각해 보면 이 컨덕션 밴드 했지만 요게 원래 QVBI만큼 있는데 얘를 QVBI 빼기 VA로 낮춰가지고 낮추면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거였고요. 여기 동그라미 4번에서 설명하는 거는 콩핍증 안에서 전자가 들어와서 여기 밸런스 밴드 그리면 여기도 홀이 들어와서 요렇게 와서 서로 없어지는 거. 그 얘기입니다. 요 부분하고 요 위에 가는 거하고 나눠서 여기 2번 이고 요게 4번 나눠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의 컴포넌트 성분들이 액티브 모드로 BJT가 동작할 때 어떤 게 있는지 동그라미 1, 2, 3, 4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가면 아까 앞서 잠깐 예고했던 보통은 베이스를 입력으로 쓰고 컬렉터를 출력단으로 씁니다라고 할 때 이미터를 공통으로 써요. 커먼 이미터입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 컨피그레이션으로 도입됐잖아. 그 지금 그 얘기입니다. 커먼 공통 영역을 베이스로 할 거냐, 컬렉터로 할 거냐입니다. 이걸 뭐 공통이란 단어를 쓰니까 헷갈려하는 학생도 있는데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입니다. 항상 전압의 컨셉은 제가 전압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거기 기준으로 내 거가 높냐 낮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 홀로 있으면서 내가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말이 안 돼요.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항상 비교를 해야 높낮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점을 베이스로 하는 BJT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 가운데 있는 N형을 기준으로 해서 N형 기준으로 2m의 전압이 얼마나 높냐, 컬렉터가 높냐 기준으로 2m에 흐르는 전류, 컬렉터에 흐르는 전류가 되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입력, 얘가 아웃풋이 됩니다. 허먼 이미터는 설명했고 컬렉터를 공통으로 잡아버리면 컬렉터 대비 베이스가 어쩌고 저쩌고 컬렉터 대비 이미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두 개의 전류값이 하나가 인풋, 하나가 아웃풋이 될 겁니다. 뭐 이렇게 구성을 해보면 단자가 세 개니까 기준을 누굴 주인으로 할 거냐 하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커먼 베이스, 이미터, 컬렉터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BJT들은요, 여기 나오는 대로 커먼 이미터 구성도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중심으로 해서 출력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출력 특성,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이다라고 표현하면 어, 이 측정 데이터는 X축은 이 커먼 이미터니까 그래서 이미터 기준으로 컬렉터 전압, 출력단의 전압이 아웃풋이죠, 아웃풋. 출력 전압값 기준으로 출력 전류값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여주는 게 아웃풋 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항상 아웃풋 전압에 대해서 아웃풋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별말 안 하면 보통 커먼 이미터 뭐 별 말을 보통 해줍니다. 뭐 명시적으로 이건 커먼 이미터입니다 하면 이미터 기준으로 그 VE 기준으로 내 출력 전압이 어쩌고 저쩌고니까 VEC 또는 뭐 VCE를 쓰건 뭐 크기를 쓰건 하여튼 X축의 성분은 얘입니다. 그다음 Y축의 성분은 나가는 쪽 단자가 컬렉터니까 IC 기준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은요. 입력이 이제 여기 데이터를 여러 개 뽑을 때 서로 다른 입력을 주고 하나의 도면, 아웃풋 특성 곡선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그린 겁니다. 자, 만약 입력 전류를 하나도 안 주면 출력도 거의 안 흐릅니다. 근데 입력 전류값을 서서 이렇게 증가시키면 출력단의 전류값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측정한 거고요. 이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지우고 여기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잘라가지고요. 요 앞쪽, 뒤쪽 나눌게요. 그러니까 출력단의 전류값이 출력 전류와 무관하게 요게 이제 진정한 트랜지스터입니다. 출력단의 전류값이 5V건, 10V건, 15V건, 20V건 나의 출력 전류값 대충 뭐한 13mA 정도의 값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입력 전류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출력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출력 전압이 뭐 5가 됐건 20이 됐건 입력이 얼마냐에 따라 출력단의 전류값 13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입력 전압을 반동가리를 냈더니 출력 전류값이 뭐 대충 눈으로 보면 7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비선형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입력 전류에 의해서 출력 전류가 결판납니다. 그래서 BJT는
current controlled current source입니다. 요 current는 베이스 전류를 의미하고요. 이 커먼 이미터 구성일 때, 요 전류는 컬렉터 전류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전류에 의해서 요게 이 current의 의미는 input current입니다. input current가 지배하는 output current 소스입니다. 아마 회로 시간에 이렇게 생겨먹은 전류원을 current 소스를 봤을 때 이렇게 요건 독립원이고 디펜던트한 current 소스 봤을 겁니다. 요거 정체가 뭐 베타의 i의 어디 전류값 뭐 1번 브랜치에 그런 전류값 이렇게 쓰는데 이 베타가 오늘 배웠던 그 개인 베타 커런트 IB분의 IC 그 베타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부러 같은 심볼을 썼고요. 요 I가 아마 입력 전류입니다. 보통 베이스 전류라고 소자 공부할 때는 베이스라고 명시하는 거고 회로 안에서는 브랜치 이름을 따서 I에 서브스크립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고 배웠는데 이거의 정체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고 있는 커먼 이미터 구성을 가지고 있는 BJT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데이터 확인할 수 있는 입력 전류가 뭐냐에 따라서 출력단의 전류가 결정됩니다. 출력 전압은 5든 12건 15건 출력 전류 값에 하나도 영향을 안 줍니다. 물론 영향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안 주는 요 영역을요. 저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나오는데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합니다. 이 이름이 있는데 동작 영역. 액티브 영역. 진짜 못 봐. 액티브 영역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돌아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액티브 리전에서 동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요 삐뚤친 요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IC의 VEC라 잡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세츄레이션 됩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난 이거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이게 물리적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세츄레이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과 액티브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동작한다라고 보면 되고 세츄레이션 영역은요. 이게 VEC, 이 커먼 이미터니까 이미터 기준으로 VEP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요게 의미하는 바는 이 부등식을 풀어보면 결국 VE 빼기 VC는 VE 빼기 VB가 되고 다 날라가면 VB 이쪽 넘기면 VB 빼기 VC가 0보다 작으니까 VBC가 0보다 작은 겁니다.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 리버스 걸린 겁니다. PNP니까 요거 사이에 리버스 걸어줬을 때입니다. 잠깐만 잘못 설명했다. 베이스 컬렉터 PNP 베이스가 작죠. 얘가 낮아요. 컬렉터가 높아요. 그러니까 PN은 포워드 바이어스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설명한 액티브 동작 모드일 때는 어디 갔어? 액티브 동작 모드 써놓은 거. 요거였잖아요. 네. VBC가 0보다 컸어요. 그죠? 뒤집으면. 요거 그러니까 요쪽이 리버스 바이어스 걸렸을 때 쭉 설명했는데 지금 요 영역, 요 비꿈친 요 영역은요. 뒤집어진 거예요. 포워드 바이어스. 컬렉터 쪽이 포워드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PNP로 그리면 여기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면 여기도 포워드 바이어스, 여기도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전류를 흘려보면 요 B꿈친 영역이 되고 요렇게 과정에서 그림이 나오니까 이게 출력단의 컬렉터 전류는 입력단의 VEC에 어떤 비례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트랜지스터 동작은 아닙니다. 출력 전압에 의해서 출력 전류가 결정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요 B꿈친 요 영역은 증폭기 동작시킬 때 잘 쓰지 않는 영역입니다. 됐죠? 여기를 했고 그다음에 다 했다. 이제 그래서 BJT 동작의 모드에 대해서 좀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여기 이제 PNP니까 이 PNP 중에 앞쪽 PN을 이미터 정션, 뒤쪽에 있는 MP 정션을 컬렉터 정션이라고 했었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이미터는 포워드, 컬렉터는 리버스 걸고 동작시킵시다. 이게 액티브 모드입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2m를 리버스 걸고 컬렉터를 포워드를 걸어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 PNP니까 야 이쪽을 포워드 걸고 이 뒤쪽을 리버스 걸어도 동작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PNP니까 맞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해보면 알겠지만 한쪽을 더 진하게 해서 명확하게 한쪽이 2m라는 걸 표현할 겁니다만 지금 이 책에서는 그냥 PMP니까 이게 N형 기준으로 좌우 대칭 소자니까요. 예, 뭐 요런 접합의 컨셉, 요 2m 포워드 컬렉터 리버스 이것도 액티브고요. 2m를 포워드하고 아니 컬렉터를 포워드로 하고 2m를 리버스로 해도 액티브예요. 이 대칭 소자니까 말이 돼요. 이걸 어떻게 앞뒤를 구분하지? 그래서 포워드 액티브, 리버스 액티브 이렇게 말로 나누어 둔 겁니다. 그래서 2m가 포워드일 때 우리는 포워드라고 말을 하고 요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녀석이 제일 널리 쓰이는 동작 모드입니다. 이 녀석을 그래서 하나 설명하고 요렇게 두 개 짝지를 지어서 요 두 개의 케이스가 앞으로 BJT 소자가 저기 사용되기를 앰플리파이어로 사용되는 동작 모드다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아날로그 회로에서 증폭 기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서킷 해석할 때 BJT 쓰고 있으면 백발백중 포워드 액티브 영역일 겁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두 가지 모드 제일 위랑 아래쪽 쳐다봅시다. 이름은 컷오프, 세츄레이션 돼 있는데 아까 말한 그 세츄레이션이라고 양쪽 정션이 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걸 케이스별로 나눠보면 뭐 경우의 수에 대한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학습인데 둘 다 리버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둘 다 리버스면 전류 거의 안 흐르겠죠. 전류가 거의 안 흐르니까 꺼져 있을 겁니다. 음. 그 반대로 둘 다 포워드가 걸렸으면 전류 잘 흐릅니다. 잘 흐르는데 어느 평형점에 도달하죠. 그래서 포화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의 물리적인 의미하고요. 앞에서 여기 요 그래프에서 볼 때 요 전류가 포화된다는 느낌하고 다른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모스 FET로 공부할 때는 요 영역을 모스펫은 세츄레이션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BJT에서 말하는 세츄레이션하고 모스펫의 세츄레이션하고 다릅니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헷갈리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BJT는 요 영역을 세츄레이션, 모스펫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 영역을 리니어 영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BJT에 오롯이 집중하세요. 이 테이블을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하고 이 테이블을 사사분면 도면에 그린 게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PMP 봅시다. PMP 우리 지금 PMP로 보고 있으니까 PMP 기준으로 VCB 값, VEB 값 계산해서 둘 다 양일 때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일 때, 뭐 이런 둘 다 음일 때, 한쪽은 음이고 한쪽은 양일 때, 뭐 이런 얘기로 나누어서 각 영역을 말했지만 우리는 요 영역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2m 정션은 포워드, 셀렉터 정션은 리버스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출력 곡선입니다. 맞잖아요. 앞에 있는 요 그림 아웃풋 특성 곡선 커먼 2m일 때 출력 전류 Y축, 출력 전압 X축, 머리에 넣고 여기 보세요. 출력 전압, 출력 전류 보이죠? 자, 그럴 때 액티브의 동작하면 아까 베이스 전류를 작은 거에서 높이고 높이면 전류값, 출력 전류값도 서서히 위로 올라가는 거 확인했던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 앞 구간은 세츄레이션 영역이라 했고요. 요게 포워드 액티브일 때 그림이 일사분면에 나옵니다. 근데 포워드에 정확히 원점 대칭하듯이 뒤집어지는 곳이 리버스 액티브고 여기는 이제 인버티드 액티브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액티브, 리버스 액티브일 때 전류 전압 곡선인데 요 모양새는 원점 대칭 형태로 수학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 값이 음의 값으로 계속 늘면 출력 전류도 반대 방향으로 계속 늘 거고 요 영역에서 액티브하게 동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예 안 흐르면 둘 다 리버스면 전류가 안 흘러서 컷오프 영역 이쪽이랑 이쪽에 나타날 거고 나머지 이 2사분면하고 4사분면은 뭡니까? 그 세츄레이션입니다. 됐고 여기까지 해서 뭐 대략적인 BJT에 대한 동작 모두 설명을 했고요. 지금 나오는 슬라이드부터 뒤에 나오는 그 잇따르는 세 가지 더는 DC 캐릭터리스 아니 저기 일렉트로스태틱 해석입니다. 우리 PN 다이오드 공부하면 챕터 5에서 처음 했던 일이 일렉트로스태틱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 떠들었잖아요. 그때 나오는 얘기가 항상 다음 슬라이드부터 볼까요? 이거죠. 차지 덴시티가 어떻고 전기장이 어떻고 포텐셜이 어때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로 넘어갔잖아요. 요거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요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죠. DX는 차지 덴시티의 실리콘 유전 상수.
무슨 얘기를 또 떠들러 봅시다. 다만 바뀐 거는 Tn이고 P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X라 놓고 한꺼번에 다 그릴 겁니다. 이제 이름은 익숙해졌죠.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고 이쪽을 좀 진하게 도핑했어요. 요거까지 감안해서 그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하게 도핑된 베이스 쪽에 공핍층이 죄다 생겨 있죠. 요 안쪽으로는 공핍층 거의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상대적으로 연합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다 학습하겠지만 일단 연하다 받아들이면 보는 대로 이쪽의 공표층이 베이스 쪽보다 월등히 많이 연하게 도핑된 쪽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감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WB라고 하는 거랑 W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WB는 베이스 영역, 즉 N형 반도체 소재의 물리적인 두께입니다. 하지만 W는요, 공핍층 덜어낸 겁니다. 즉 QNR 영역입니다. 허자인 뉴트럴입니다. 뉴트럴. 공핍층이 아니라 뉴트럴한 베이스 영역을 W라고 썼습니다. 앞에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는 P와 N 사이에 공핍층을 W라고 썼거든요. 여기 BJT의 W하고 다릅니다. 헷갈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PNP 할 때 공핍층은 어떻게 씁니까? 명확하게 WEB라고 해서 이미터 베이스 사이에 W. 여기는 WCB라고 해서 컬렉터와 베이스 사이의 공핍층 명확히 표현합니다. 표기 방법들 띠에레 선생님 책 기준대로 잘 쫓아오길 바랍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부터 차지 덴시티부터 그려서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까지 찾아가는 일렉트로스태틱스를 봅시다. 이쪽이 B풀이고 여기가 N이니까 여긴 진하게 도핑이 되어 있으니까 좁은 영역에 요 Y축의 요 값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으면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N A 이미터 쪽이겠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는 하겠지만 NE라고 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편의상 마이너스 QNE라고 합시다. 2m의 도핑 농도인데 2m의 도핑 농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다수캐리어입니다. P뿔 얼마나 진하게 억셉터를 넣었느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N형 쪽에 여기 높이는 플러스 QN 베이스가 됩니다. 여기서 이 NB가 의미하는 거는 N 도너의 양인데 베이스 쪽에 도핑의 양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요 값도 똑같습니다. 네. 뭐 왼쪽에 P뿔 N 접합이 되건 오른쪽에 P-N 접합이 되건 여기는 베이스의 도핑 농도에 의해서 결판나니까요. 요 Y축 값은. 자, 그다음 요 P- 쪽에 여기 Y 절편 요 값은 마이너스 QN 이것도 억셉터고 이 컬렉터 쪽이죠. 근데 요런 표기 대신에 NC라고 쓸 겁니다. 여기 이 NA 쓰고 요 2m 쪽에도 NA 쓰면 이 NA가 누구 건데요?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2m 컬렉터 NC, NE 이렇게 명확하게 나눕시다. 다 됐죠? 이 여기 빗검친 거랑 여기 빗검친 요 두 개의 면적은 같을 겁니다. 그래야 차지 뉴트럴리티가 맞을 거고 여기 면적하고 여기 들어있는 면적도 같을 겁니다. P&I도 공부할 때 다 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가우스 법칙, 포화송의 이퀘이션을 써서 전기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차지 덴서티를 다일렉트릭 유전상수로 나눈 요 관계를 쓰면 됩니다. 전기장을 구해야 되니까 차지 덴서티에서 전기장으로 뒤집으려면 적분하면 되죠. 네, 상수함수 적분하면 1차 함수. 그래서 직선. 근데 요 높이가 1이면 여기 높이는 한 이 정도 되니까 네, 차지 덴서티가 1이냐 2냐니까 기울기 값이 1이냐 2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얘는 2고 얘는 1이죠. 기울기 값 차이 나죠. 네, 표시됐고 그 다음에 이쪽은 기울기가 1인데 얘는 한 0.5밖에 안 되니까 이거 기울기가 1이면 얘는 기울기가 0.5밖에 안 나올 겁니다. 네, 거기에 적정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요 폭은 당연히 요 끝에 엣지에 다 맞춘 겁니다. 요렇게 다 맞춘 겁니다. P&W도 할 때 했던 겁니다. P&W도 할 때는 얘만 주구장창 봤는데 옆에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확장한 겁니다. 그 다음은 전기장에서 포텐셜 갈 때도 포텐셜은 네, 이런 관계입니다. 이용한 거니까 내가 궁금한 건 포텐셜이니까 전기장을 또 적분하면 됩니다. 대신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점. 자, 그러면 1차 함수 적분하면 2차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한 네, 커브 나오고 이것도 근데 기울기가 가팔라서요. 여기를 줌인해서 그려보면 Y축이고 살짝 올라갈 거예요. 살짝 아래로 볼록한 요 그림이 있죠. 살짝 올라가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쭉 휘어져 있는 건 여기 있고 살짝 휘는 걸 확대해서 그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베이스하고 컬렉터 쪽도 쳐다보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위로 볼록 하나 있고
아래로 볼록은 좀 널널하게 뒤로 쫙 뻗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포텐셜 플랫은 쭉 가다가 살짝 펴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다음 위로 쭉 볼록 가다가 쭉 가다가 위로 볼록 살짝 있고 아래로 볼록 한참 가다가 끝납니다. 자, 이때 요 갭은 얼마나 차이 나느냐? 이 갭이 차이 나는 이유가 이쪽은 진하고요. 이쪽은 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핑 농도 차이만큼 여기 화살표끈 그만큼 차이 나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KT 오버 Q LN의 N 저기 컬렉터 쪽하고 이미터 쪽 차이에 의해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둘이 같았으면 요 값이 1이니까 전체가 0이 되니까 네, 여기 마지막 종착 지점이 여기 X축에 붙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농도차가 나게 P뿔 P로 했기 때문에 그림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걸 가지고 밴드 다이그램 그리면 되잖아요. 요 커브 쉐입을 뒤집으면 컨덕션 밴드 엣지 라인이 나옵니다. 뒤집은 게 앞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컨덕션 밴드 엣지. 보이죠? 하다가 아래로 볼록 인걸 뒤집었으니까 위로 볼록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 한참 가야 되는 게 아래로 볼록으로 한참 가고 QNR 영역 지난 다음에 네, 원래 위로 볼록 조금 있었는데 아래로 볼록 조금 보이고 그 다음에 위로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위로 볼록으로 뒤집어져서 한참 간 다음에 네,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때 여기 사이에 갭이 존재하죠. 농도 차이입니다. 2m와 컬렉터 사이. 뭐 요거 가지고 밴드 갭은 일정하잖아요. 똑같이 그리면 되고 그 밸런스 밴드 엣지 나오고 그다음에 둘 사이의 가운데 평균값 계산한 게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페르미 레벨은 네, 진하니까 밸런스 밴드 EF가 철석 거의 달라붙어 있고 요 P형은 좀 떨어져 있죠.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쪽은 N형이니까 네, 여기가 EC 라인이잖아요. 컨덕션 밴드 근처에 EF가 보입니다. EI보다 위에 미드갭보다 위에 있는 거 확인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BJT의 일렉트로스태틱스 네, 깬다해도 말면 끝입니다. 여기 나오죠. BJT는 어떻게 보면 된다고요? 정정기적으로 볼 때는 그냥 두 개의 독립된 PN 다이오드가 붙어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PN 다이오드 밴드 다이어그램 그리고요. 오른쪽에 여기 있는 밴드 다이어그램 여기 그려갖고 둘이 갖다 붙인 겁니다. 그다음 두 개 더 하면 됩니다. 두 개 더 하면 1분만 해봅시다. 1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해봅시다. BJT의 성능 지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아까 베타 얘기는 잠깐 했는데요. 그 베타 말고도 몇 개의 성능 지표를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미터 이피션시라고 하는 성능 지표고 감마라고 쓸 겁니다. 이 감마 값은 뭘로 구성되냐를 보면 요렇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I면 이미터 커런트인데 P랑 N으로 나눴네요. 근데 이게 그겁니다. 저기 이 홀이 만들어내는 이미터 커런트는 요 성분이고요. 기멀건 요 홀 성분이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요놈이 IEN입니다. 전자가 만들어내는 이미터 전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분모는 토탈 이미터 전류입니다. 그냥 이미터 전류 중에 분자가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가 얼마입니까? 그 비율인데요. 이걸 왜 이미터 이피션시라는 단어를 썼지? 홀이 이렇게 와장창 주입될 때 주입된 이놈이 여기 동그라미 5번 대비 얼마나 압도적으로 높게 방출되어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높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하냐 그런 의미에서 이미터 이피션시라고 했습니다. 감마는 그래서 최대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1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아무리 커도 1보다는 커질 수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감마는 IE분의 IEP입니다. 이건 PMP라서 P예요. 만약에 MPN이었으면 IEN일 겁니다. 그다음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라고 하는 또 성능 지표입니다. 퍼포먼스 파라. 파라미터라고 안 하고 업그레이드 파라가 어떻게 되냐? 퍼포먼스 파라입니다. 알파라는 심볼을 썼고 트랜스포트라서 T를 썼습니다. 나중에 밑에 컨닝에 보면 DC가 있죠. 또 다른 거라서 명확하게 하려고 T 썼습니다. 이 알파 T는 뭐 여기 정의죠, 정의할 겁니다. 2m에서 방출되는 홀이 얼마냐 중에서 이 트랜스포트니까 베이스를 관통하는 겁니다. 베이스를 관통해서 컬렉터까지 얼마나 수집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요겁니다. 여기서 쏴줬는데 요 컬렉터 얼마나 오니니까 2번하고 1번의 게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액티브 모드 동작할 때 이거 좀 적으면은 끝내주는 BJT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게임을 나타내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미터에서 쏴준 것 중에 컬렉터에 얼마나 도착했니? 근데 도착하는 과정이 베이스를 트랜스포트 지나와야 되잖아요. 가로질러 와야 되니까 그 지표가 어느 정도 되냐니까 알파 t의 의미는 내가 쏴준 것 중에 도달한 놈입니다. 이게 PMP라서 P가 붙은 거고요. MPN이면 N일 겁니다. 자, 알파 t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여기 뒤에 요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트랜스포트 팩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해라고요? 2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번을 줄이라니까 2번 대비 1번을 줄이라. 이거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네, 설명한 거고. 그리고 왼쪽도 설명을 안 했네요. 이거 봅시다. 리미트 에피션시 올리고 싶으면 뭐 하면 됩니까? 하면 1 더하기 2. 1 더하기 2니까 여기죠. 여기 나가는 요놈 대비 5번을 줄이세요. 요걸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성능 지표 하나가 그럼 요 배웠던 이미터 이피션시와 베이스 트랜스포터 팩터를 곱한 거 그거를 커먼 베이스 DC 커런트 게인으로 정의 내릴 겁니다. 요거를 뜯어보면 감마가 아까 전에 그 IE분의 요 분모를 IE라고 했죠. IE분의 IEP가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 t. 알파 t는 요 위에 있잖아요. 곱하기 IEP분의 ICP죠. 보면 IEP가 이렇게 상세가 되니까 IE분의 ICP예요. 이 ICP는 결국 여기 뭐 다수의 전류 컬렉터 커런트를 요게 있지만 컬렉터 전류에 요 놈이 월등히 크고 요 놈은 작으니까 그냥 야 ICP가 거의 IC야 라고 하면 알파 DC는 IE분의 IC라고 해도 됩니다. 요 느낌이 아까 베타 DC 있죠. 걔는 IB분의 IC였죠. 느낌이 아 커런트 게인이라고 했죠. 아까 베타를. 근데 커먼 이미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미터가 없잖아요. 공통은 빼고 그래서 베이스가 입력, 컬렉터 출력이잖아요. 자, 이번에 알파 DC 보세요. 이거는 개인이에요. 이미터를 입력, 컬렉터를 출력해요. 그러니까 공통이 뭐예요?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커먼 베이스 DC 커런트 게인이에요. 그래서 알파 DC로 정리했는데 오늘 배웠던 이미터 에피션시와 베이스 트랜스포트 팩터를 곱하니까 커먼 베이스 DC 커런트랑 같네? 이런 상관관계들을 노출해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요 한 장 남았습니다. 요 BJT 1번 강의 노트에 컬렉터 커런트 전류 성분의 IC 값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얘가 베타 DC하고 어떤 관계고 여기 보이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 슬라이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